주짓수 댓글 답변.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하기 괜찮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내 일부 주짓수 체육관에서 띠묶기 예절이라면서, 그러니까 상급자 앞에서 띠를 묶을 때는 가로 열고, 예를 들어 나는 흰 띠인데 상대는 보라 띠일 때 가로 닫고, 상급자로부터 뒤돌아서서 띠를 묶거나 옷 매무새를 정리하는 게 예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옳은 건가요? 혹은 국내에서만 있는 특별한 예절인가요? 옳은 사항이라면 누가 언제부터 정한 예절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체육관의 예절은 각 관장님들의 깊은 뜻에서 나오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의 체육관들도 각각 다른 예절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 무술의 유입과 함께 외국의 체육관 문화도 같이 받아들이는 국내 체육관들도 있습니다. 국내 체육관의 예절은 기존에 있던 체육관 문화에서 온 것으로 일상의 한국 예절과 대동소이합니다. 뒤돌아서 띠를 매는 것은 바지 지퍼가 열리면 뒤를 돌아서 지퍼를 올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예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는 동양의 체육관 문화를 받아들이는 서양 체육관들이 많으며, 체육관 출입 시 관내에서 동양식 인사와 예의를 갖춥니다. 특히 일본의 문화를 동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체육관 문화가 브라질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일부 체육관에서 대답과 인사를 하는 경우 오스라고 말하며 일본식 절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국내 정서와 맞지 않으므로 국내 체육관 문화가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절은 고리타분하고 에티켓은 세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 단어는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먼저 연휴 기간임에도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관장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해가 됐으며 또 공감합니다. 지퍼를 뒤로 돌아서서 채우는 예절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직장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상사가 주는 술을 고개 돌려서 마시거나 군대라는 집단에서 뒤돌아서서 옷을 입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더군요. 결론적으로는 브라질리안 주짓수 자체에는 없는 예절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현지 사정에 맞게 현지화된 예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글을 다루셨어요. 저 역시도 예절과 에티켓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절을 배우는 입장에서 해당 예절의 유래가 분명치 않을 때는 상당한 혼란과 불신, 심지어는 불응 역시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문화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셨는데, 지나친 위계질서 강조 및 그에 수반된 행위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의 잔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는 사실 위계질서보다는 상호 존대 쪽에 가깝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행위가 아니라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그 자체가 아닐까 합니다. 답글을 띠를 돌아서서 매는 예절은 한국 전통 체육관 문화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예절입니다. 브라질에 처음 주짓수가 전해질 때에도 그러한 예절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현재 브라질에서도 일본식 예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 운동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예절이 많았고, 강압적이었어요. 체벌도 있었고, 예, 무서웠습니다. 그 체육관 들어왔을 때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선배들한테 인사하고, 관장님한테 인사하고, 관장님한테 인사할 때도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뭐 나갈 때도 이제 그 역순으로 하고, 뭐 운동하기 전에 도장훈이나 수련명, 그다음에 무술심경 뭐 이런 것도 외우고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았죠. 그래서 이 띠를 돌아서서 매는 거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상사가 주는 술을 고개 돌려서 마시고, 군대에서 이제 뒤돌아서서 옷을 입는 뭐 그런 거는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하시나 봐요. 뭐 그것도 배웠겠죠. 뭐 안 배우고서는 모르죠. 뭐 선배라든지 뭐 윗사람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술 마셨다 이렇게 처음에 그냥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군대에서도 뭐 잘 모르는 거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좀 여기에 대해 반감이 있으신 거는 아마 에, 좀 상하 위아래를 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절의 유래가 분명치 않을 때 혼란, 불신, 불응이 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혼란, 불신, 그다음 불응. 뭐 술도 왜 돌려 마시냐? 뭐 또 왜 군대에서 선배 앞에서 옷을 그렇게 하냐? 뭐 뒤로 돌아서 입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혼란, 불신, 불응이 있으셨나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일본 문화에 대한 반감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일본 문화에서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죠. 근데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가 있는데 굳이 일본 문화를 할 필요가 있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위계질서 강조 및 그에 수반된 행위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잔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계질서는 뭐 과거부터 있는 거죠. 뭐 위아래는 뭐 예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시 부족 국가 사회에서도 다 그 계급이 있는 것처럼 뭐 위계질서는 뭐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문화는 사실 위계질서보다 상호 존대 쪽에 가깝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위계질서가 고유 문화 상호 존대 상호 존대해야죠. 근데 뭐 계급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위계 질서는 있었겠죠. 뭐 과거에 조선시대 노비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뭐 상호 존대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위계 질서는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그 자체가 아닐까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배려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에티켓이고 예절이고 매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체육관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쪽 체육관에서는 그게 그 체육관의 예절인 거죠. 그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혼란이 있고 뭐 불신이 생기고 뭐 불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 유래가 분명치 않으니까. 그러면 관장님한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 제 생각이 듭니다. 그 각 체육관의 그 예절 같은 경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유가 없다든지 또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마 물어보시면은 관장님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절이라는 거는 그 형식보다는 당연히 그 간단하면서도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겠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얘는 뭐냐?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 과거의 옛 글을 봐도 대악 필이 대의 필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악은 쉬워야 되고 대예는 간단해야 된다. 너무 번거롭게 그렇게 많은 예절은 힘들겠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뭐 최소한의 것을 이제 형식으로 만든 게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에 주짓수에 관한 영상으로 캡처해서 올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캡처해서 올린다고 하셨는데 퍼가기 눌러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동영상을 이렇게 다운받고 그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안 될 거예요. 그 유튜브 측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 퍼가기를 눌러서 가져가면 거기 원하시는 데다가 올리면 됩니다. 간혹 그거를 이제 불법 다운받아 가지고 P2P 사이트에 올라온 경우도 우리 제자가 얘기해 줬는데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예, 맞지 않고 그 퍼가기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걸어서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신술 합기도랑 다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다릅니다라고 제가 했는데 호신술 합기도랑 다르네. 호신술 합기도. 합기도의 호신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합기도랑은 뭐 기술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고 뭐 연습 방법, 스파링 모두가 다릅니다. 주짓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주짓수가 여성이 남성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길 가다 치안 등을 만났을 때 주짓수로 제압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실제 상황은 상대의 공격 시간, 체격, 완력 등을 예상하기 힘들어서 제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배우는 것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짓수가 여성이 남성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 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되고 뭐 FBI, CIA가 인증하는 뭐 여성이 남성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 뭐 유일한 격투기 이렇게 해서 실제로 광고도 많이 하고 여기 주변 다른 체육관들도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출처가 분명치 않습니다.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뭐 찾아봐도 어,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운동은 왜 안 되나요? 주짓수랑 뿌리랑 같은 뭐 유도에선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레슬링도 그렇고 뭐 같은 유술 그 그래플링 계열의 운동. 그리고 뭐 어떤 국가 단체에서 어떤 무술을 인증하는 어떤 발표 그것도 정보기관에서 한다는 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데선 하죠. 뭐 군대 뭐 어떤 특수 요원들이나 뭐 이런 호신으로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동호회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거를 뭐 발표를 그 단체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거는 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무술을 그 FBI, CIA나 이런 단체에서 딱 인증하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믿겨지지가 않고 그리고 뭐 여성이 남성을 제압하는 거는 그 수련 여부에 따라서 가능하고 개인 차이인 거지 이 주짓수를 했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짓수도 뭐 비슷한 다른 격투기 운동과 같습니다. 그뭐 실력이나 내가 연습하고 그거에 맞춰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이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과거에는 뭐 주짓수 3개월만 하면 뭐 타이슨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광고를 하는 경우도 봤는데 거짓말입니다 다. 예. 그리고 뭐 여성이 주짓수로 남성을 이기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시합도 그 특별하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 여자 대결을 해갖고 이렇게 붙이는 시합들도 직접 본 적도 있어요. 그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뭐 주짓수 동아시아 챔피언십인가 거기에서도 봤는데 이제 체격을 맞추죠. 체격도 맞추고 어 이제 키라든지 몸무게 이런 걸 맞추고서 시합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좀 작은 태국인 아가씨였는데 당차더라고요. 그 백초크로. 예. 근데 상대는 음,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여성 그 작은 여성의 체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일반 남성들은 이제 체격이 크니까 이제 좀 나이가 적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맞춰서 한 것 같은데 그거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 뭐 이 주짓수 아니더라도 다른 운동도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수련의 그 어, 차이가 있다면은 뭐 주짓수가 아니더라도 여성이 충분히 남성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길 가다 치안 등을 만났을 때 주짓수를 제압 가능한가요? 근데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안 배운 것보다는 대처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뭐 만약에 넘어지거나 뭐 눌리거나 이랬을 때 모르면 그냥 뭐 깔리거나 눌릴 수밖에 없겠죠.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만은 뭐 그 동작을 이해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자신의 체육관 다니라고 하는데 옮기면 관장님이 속상해 하실까요? 얘기 안 하고 옮기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관장님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걱정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관장님의 마음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옮길 의사가 있다면 관장님께 찾아가서 얘기하고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관장님도 흔쾌히 허락하시고 연고가 있는 체육관이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뭐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가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면 이제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한 것 같고 이 질문하신 분은 뭐 그냥 옮기면 나중에 관장님이 알게 되면 속상해 하실까요? 속상해 하실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얘기 안 하고 옮기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인데 뭐 그거를
얘기 안 할 필요가 있나? 관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얘기하고 뭐 어디 가고 옮기고 그만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체육관을 옮기면은 뭔가 이제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못 가게 할 수도 없죠. 뭐 딴 체육관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갖고 그렇게 통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방으로 다니는데 그쪽에 가까운 체육관을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쪽 관장님한테 제가 또 말씀드려서 잘 부탁한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관장님이랑 이렇게 또 연락하게 되고 좀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예전에 어 얼마 전에 그 지방에 한번 놀러 갔는데 또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요. 그 관장님하고. 그래서 반갑게 인사한 그런 기억도 있네요. 어, 그리고 이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자기가 체육관 옮기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자기가 옮긴 후에 거기 체육관을 자꾸 이렇게 관원을 빼가려고 연락하는 경우인데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원한을 사는 거죠. 그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봤는데 뭐가 섭섭한지 뭐 얘기도 안 했어요. 체육관 그냥 옮기더라고요. 옮기고 나서 그 체육관에서도 또 뭐가 안 좋아하는지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계속 이제 여기 다니고 있는 관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다니지 마라. 나와라. 이쪽 체육관이 좋다. 또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체육관을 차렸어요. 같은 업계에 있는 그런 분이 관장이 되고 나서도 자기 체육관을 자꾸 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운동할 때 몰랐던 관원도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자기 체육관 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좋은 게 아니죠. 그거는 같은 업을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원한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10명의 은인을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뭘 하질 않아요. 제가 뭐 연락도 안 하고 뒤에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안 좋게 하지는 않죠. 뭐 근데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똑같은 일 당하시게 될 거예요. 자기도 이제 사업하고 제자 키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관계를 맺고 어떤 인연이 되고 그러면 좋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주짓수 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짓수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얻으려면 운동과 함께 식단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짓수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그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먹는 게. 그래서 운동량이 아무리 많아도 많이 먹으면은 그거를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식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뭐 밥, 면, 빵 그리고 그 외에 음료수 뭐 그다음에 뭐 간식들 뭐 케이크라든지 뭐 캐러멜 뭐 여러 가지 뭐 사탕, 젤리 뭐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예, 살이 많이 찌고 그러는데 건강 보기도 그렇지만 건강에 그 적신호가 오겠죠. 그렇게 먹으면은 그래서 운동도 중요하고 식단을 좀 바꿔보는 게 다이어트에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주짓수 도복 살 때 키를 보고 사야 하는지 몸무게를 보고 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축하는 걸 감안해서 한 치수 더 큰 걸 구입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도복의 치수가 회사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어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제품의 수축률을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조사마다 수축률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없는 경우도 많으니 판매처에 전화 문의 바랍니다. 도복의 재질은 면이고 상의를 특유의 직조 방식으로 제작하므로 세탁 후에 수축이 있습니다.
간혹 방축 가공을 하여 제작한 도복은 수축률이 거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축 가공은 워싱 처리하여 미리 수축을 시켜놓은 원단으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키와 몸무게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체격, 그러니까 몸무게에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고 싶습니다. 길이는 수선하기 쉬우나 품은 수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 도복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좀 크게 나오고 빨면 이제 어느 정도 줄게끔, 그리고 또 방축 가공한 게 있어요. 그거는 미리 원단을 세탁을 해서 더 이상 줄지 않게 만든 상황에서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방축 가공한 도복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좀 수축률이 있고, 그것도 뭐 어떻게 직조를 했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회사마다 또 그 다 수축률이 그 계산하는 게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는 게 좋죠. 제일 좋은 거는 원하는 도복을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누가 입고 있으면 빌려 입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좀 어렵고, 그 이 판매하는 곳에 가더라도 그 세탁 전의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이제 기본 체형에서 좀 다른 경우, 뭐 굉장히 말랐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체격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 길이를 수선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